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한국 여행 베스트 인기 여행지 10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할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중 아시아인은 명동을, 유럽, 미주인은 고궁을 가장 만족한 방문지로 손꼽았습니다. 1위는 서울 명동으로 78.3%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명동은 근현대 서울 문화, 금융의 중심지를 거쳐 오늘날에는 관광, 쇼핑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관광 특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메인 스트리트는 명동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부근까지 일자로 쭉 뻗어있는 일명 명동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필두로 유네스코 길 등의 각종 쇼핑 상권이 극도로 발달해 있고 식당이나 술집 등도 군데군데 분포해 있습니다. 명동 상권하면 관광 코스에선 명동, 남대문, 북창, 청계천 부근 종각 젊음의 거리가 있는 종로 상권까지 한 권역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리기도 한데 2000년대 중후반부턴 엔고 현상과 한류 붐 등으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후 2010년대 요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서양, 중동, 남아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도 많은 편입니다. 2위는 서울 동대문 시장으로 45.8%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 을지로 5에서 7가 신당 1동 일대에 위치한 약 17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패션 관광 특구로 동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등으로 불립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의류 도매시장과 현대식 복합 쇼핑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총 31개 상가에는 약 3만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단에서부터 완성품 세트에 이르기까지 옷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과 중간 제작물, 결과물들을 동대문 시장 한 곳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아마도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곳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의류 쇼핑을 하러 온 중국인,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시아 및 서양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안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처에는 러시아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인 등도 많이 거주하며 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3위는 경복궁 등 고궁으로 31.6%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 중 하나이자 조선의 전궁, 법궁입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 후에는 식민지의 사기를 꺾고 실용성도 따질 겸 일본 총독부의 만행으로 인해 가장 훼손된 정도가 큰 궁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제는 약 4천여 동의 건물을 없애버렸고 이후 경복궁 내부 중앙 축산에 근정전과 광화문을 가로막는 형태로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지은 뒤 광화문을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각들을 훼손하거나 통째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등 일제강점기 내내 온갖 순환을 겪었습니다. 무료 입장은 대학생,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만 7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만 65세 이상의 노인, 한복 차기자가 가능하나 이 경우 남녀의 의복을 정상 차기해야 합니다. 4위는 남대문 시장으로 26.5%가 선호했습니다. 서울 중구 회현동 숭례문 앞에 위치해 있는 도심 최대 전문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의 특성상 주로 의류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만 섬유 제품, 주방용품, 가전용품, 미내품, 토상품, 일회용품, 수입상품 등을 취급하기도 하며 현재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거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인상 문제로 다툼이 많아지고 있으며 수산시장 쪽의 위생 문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및 인종 비하 발언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 근처의 은행권에서 진상을 부리는 상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이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물건을 팔면서 어차피 시장은 흥정하는 곳이지 정찰제가 어딨냐,
같은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는 것이 MBC 뉴스데스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5위는 남산 N서울타워로 25.5%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남산에 있는 송신탑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정식 명칭은 남산 서울타워로 보통은 남산타워나 N서울타워로 많이 불립니다. 1975년 7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타워 자체의 높이는 236.7m로 에펠탑이나 도쿄타워 등 다른 송신탑 랜드마크에 비하면 낮은 높이지만 남산의 해발 고도까지 합하면 479.7m가 됩니다. 건물 내부에는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N서울타워와 YTN에서 운영하는 서울타워 플라자 2개의 복합 문화 공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가용이나 택시로 올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천장에 달려있는 화면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야간에 점등 시 대기 상태에 따라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에 해당하는 불빛이 켜집니다. 평소에는 어지간하면 녹색이고 뉴스에 황사주의보라도 뜨면 노란색, 빨간색은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창 관광버스들이 쇄도하는 시간대에는 중국계 방문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으로 전체 방문객의 반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계, 태국계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6위는 롯데월드로 24.3%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쇼핑몰이며 놀이공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89년에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정식으로 개원하고 1990년 호수공원 매직아일랜드가 개원하며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은 6,500억 원이며 운영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호텔 롯데월드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프리미엄 매직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1층 민속관 엘리베이터와 매표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5회 무제한이 4만 원이고 무제한권 10만 원으로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심지어 당일에다가 자유이용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7위는 인사동으로 23.8%가 선호했습니다. 인사동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동입니다. 인사동은 도심 속에서 낙지만 귀중한 전통의 물건들이 교류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인사동에는 큰 대로를 중심으로 사이사이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미로 속에는 화랑, 전통공예점, 고미술점,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사동의 가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멋으로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층에게까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랑은 인사동의 맥을 이어온 중심입니다. 화랑과 함께 인사동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찻집과 음식점입니다. 인사동은 매주 토 일요일마다 저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날은 기존 가게는 물론 거리에는 전통 공연과 전시는 물론 역장수, 사주와 궁합을 보는 할아버지가 함께합니다. 이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은 바로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기 위해 찾아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통 가게에서 그 물건을 보거나 고미술을 삽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엿을 사고 전통 파전을 먹습니다. 도심에서 느끼는 전통의 멋에 빠진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8위는 박물관, 기념관으로 20.4%가 선호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상상나라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경찰박물관, 아름다운 차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롯데월드민속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허준박물관, 둘리뮤지엄박물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뮤지엄 김치관박물관, 한국영화박물관, V센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과자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국광고박물관, 수도박물관, 전쟁기념관, 예술의 전당,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교육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농업박물관 박물관,
화정박물관, 스페이스시 박물관, 호림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충무곤충박물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생명과학박물관, 다문화박물관 등. 구유는 신촌, 홍대 주변으로 19.6%가 선호했습니다. 홍대 거리에는 이색 카페들, 소규모 갤러리와 화랑, 소품점과 패션숍, 라이브 카페와 클럽, 예술시장, 각종 맛집 등은 홍대 거리를 더욱 자유스럽게 만듭니다. 다양한 행사와 거리 공연, 축제 등의 문화 요소를 간직하고 있어 홍대 주변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홍대 주변을 구성하는 미술학원 거리, 피카소 거리, 클럽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의 색거리가 홍대 거리로의 발걸음을 즐겁게 합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홍대를 대표하는 곳으로 야외 무대 공연장을 설치해 인디밴드의 거리 공연과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홍대 벽화거리는 홍익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카네마야, 제면소부터 포시즌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와우선로 22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낙서 같은 그림도 많으나 디자인 예술에 가까운 벽화도 많아 피카소 거리라고 불리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0위는 이태원으로 17.5%가 선호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로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외국 상품, 외국 문화의 집결지입니다. 외국인과 외국 공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한남동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이태원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세네갈, 스리랑카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유동인구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